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한 교민을 태운 우한 교민이 367명이 탑승한 전세기입니다.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조금 전에 막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은 좀 상세하게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가 지역 확산입니다. 2차 감염자가 이제 한 명이 나온 상황이고 2차 감염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지역 확산이 이제 가장 큰 어떤 불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클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확진자들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이 가장 큰 어떤 중요한 지역이 될 텐데, 서울의 방역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지금 사실은 명동 그리고 구로 이쪽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가장 중요한 지역일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럼요.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공장소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우한에서 온 사람만이 아니라 네. 이렇게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지역 이제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지역 사회로의 감염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 사회 감염을 우리가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만약에 지역 사회 감염이 일어나면 네. 이게 이제 상당히 걷잡을 수 없게 네.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부도 주의해서 경계 단계로 예. 이미 취했고, 네. 그다음에 WHO에서도 벌써 이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 이게 중국이 우한을 넘어서 이제 중국 전체, 심지어는 티벳에서도 네.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가까운 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 이 동포라든지 중국인들이 여행으로도 많이 왔고, 그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지금 20만 명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 번지는 것, 지역 사회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저희들은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본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비상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네. 이런 이제 감염자, 네. 그러니까 말로 유증상자들이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해오고 하면, 네. 우리 이제 보건소는 서울시 관할하에 있죠. 그런가요? 예. 예. 여기서 이제 이제 보내면 네. 확진하는 것을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하고, 네. 전체적인 관리는 질병관리본부가 합니다. 예. 사령탑은.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나 구청은 일종의 손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이 실제로 능동 감시를 한다거나, 네. 자가 격리를 하거나, 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하게 돼 있죠. 아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신속하게, 네. 아무튼 확진자를 이렇게 확진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확진자가 이렇게 다녔던 그 동선들을 예. 빨리 해주면, 확인해주면 이제 네. 그걸 우리가 관리하고 감시하는 게 이제 저희들 역할이고요. 네. 이제 그 외에도 우리 이제 시민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평소에 그런 이 감염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네.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이제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고 이러는 것들도 중요한 역할이니까요. 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죠. 예컨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이쪽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거나 거주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대한 예를 들어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네, 그거는 서울시가 해야죠. 그래서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역할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지금 자양동, 구로동, 가산동, 대림동, 명동, 네. 여기가 이제
중국인이 밀접한 곳입니다. 네. 여기에 24시간 네. 내국인 외국인들을 포함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예. 또 이게 이제 아직 한국말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하고 네. 외국어로 번역된 행동 요령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금 실제로 단기 비자로 들어와서 뭐 예컨대 일용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거나 네. 또는 불법 체류자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현장의 모든 공무원들을 지금 풀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발굴해 내도록 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이 정상이 없는지 네. 이걸 저희들이 할 생각이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네. 이렇게 들어온 중국 국적의 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파악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이걸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인 커뮤니티 그 지역 내 병원이라든지 여행사들하고도 적극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부작용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어떤 관리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게 강화되면은 예. 이 중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라든가 어떤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우려되지 않습니까? 다 또 서울 시민인데 또 이 그런 분들도 그럼요. 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질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네. 엄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은 처리해야 되고요. 예. 근데 그것이 중국에서 일어났다고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혐오하거나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때 그러면 서울에서 창궐 했는데 네. 그러면 중국 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그렇게 말하자면 비난하고 네. 물론 그런 게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때 네. 우리가 공경을 빠졌는데요. 네. 그래서 관광객도 다 끊어지고 그랬는데 베이징시에서 특별 사절단을 파견해가지고 어허. 어떻게 서울을 도울 수 있는지 그 당시 국제협력국장과 여유국장 그러니까 관광국장이 그 기업인들 사절단을 다 데리고 와서 네. 그렇게 협력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히려 우리가 이 중국인들에 대해서 그런 비난이나 혐오를 할 게 아니고 예. 어떻게 서로 함께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것인지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근데 그 얘기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중국인들 빨리 이제 입국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부 야당이라든가 의사단체에서도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또 저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번에 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했거든요. 그렇죠. 좀 전에 했죠. 예. 하면서도 세계 여행 금지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건 과거에 에볼라 때도 그랬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메르스 때도 네. 자발적으로 우리 한국에 안 온 것은 사실이지만 네. 중국 정부가 금지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을.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네. 우리가 그 대신 지금 이제 사실은 여행도 지금 거의 다 줄고 있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건 해결되는 것인데 다만 지금 아직도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일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거의 한 7만 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네. 지금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컨대 저는 우리 대학 당국이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막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학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방송통신제처럼 네. 통신 수업을 통해서 당분간 그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는 연장한다든지 이런 뭔가 비상한 방식을 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병관리본부 전화가 있습니다. 1339라고 네. 이제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상담을 해야 되면 일로 걸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먹통이다.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산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120 예. 여기를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이미 1339만으로는 이게 너무 지금 부하가 걸리니까 네네.
다산 120 콜센터는 이미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29일 오후부터 이미 본격적 지원을 시작했고요. 네. 이미 이번 이 질병에 대해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이미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심 증상 여부를 상담해주고 네. 감염이 의심된 경우는 바로 보건소동으로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담사가 지금 평일 주간에는 230명이, 예. 또 야간에는 50명, 또 주말 공휴일에도 약 100명의 상담사들이 하고 있고, 만약에 상담량이 늘어나면 전화 받는데 지체가 일어나면 바로 상담 인력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얘기는요. 예.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외국인 서비스도 우리는 동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기를 앞으로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39가 좀 지체가 생기거나 전화가 잘 안 되면 연결이 안 되면은 120으로 걸어도 120으로 걸어도 관련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외국어 서비스로도 예.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일 것 같고요. 그밖에 서울시에 또 이 관련된 방역이나 이런 관리와 관련된 이런 인프라들이 또 어떤 게 있나요? 뭐 서울시는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실 텐데 2015년에 메르스 극복을 주도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미 벌써 선별진료소를 각 보건소마다 설치한다든지 또 격리병상, 만약에 이제 확진 환자들이 생기면 음압 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격리병상들을 확보해서 대비하고 있고요. 또 이제 확진 권한이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게 서울시 관할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즉각 바로 확진 여부를 결정하고 또 이렇게 신속한 검사할 수 있는 태세도 갖추고 있고 재난관리기금 167억을 이미 자치구에다가 마스크나 이런 거 구입하는 데 쓰도록 벌써 교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35억 원의 특별 교부금까지 지원을 마쳤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투명성이야말로 감염병의 특효약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거를 메르스 백서를 이미 과거에 발행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국에 우리가 좀 배포해 드릴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매뉴얼 이런 거는 또 우리 시민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널리 하고 매일 오후 3시면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도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이거 좀 많이 시민들이 들어주시면 요새 막 가짜 뉴스도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는 확인되고 또 시민들에게 이것을 막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생활 정보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새 마스크 사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럼 어디 가서 좀 도움을 얻을 때가 있나요? 뭐 구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마스크를 지금 지금 뭐 이건 정부하고도 함께 어제 저희들이 건의해서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고 특히 제가 제안했던 것은 지금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 배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충분히 물량이 공급되도록 할 생각이고요. 저희 서울시의 경우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저희들이 그 운전자들이나 다 공급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나 세정제, 손세정제 지금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아산 천안, 아산 진천 관련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지자체장 입장에서 이런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부의 실책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저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통 방어해야 될 정부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너무 지금 막 가짜 뉴스도 횡행하고 또 이런 비상식적인 어떤 혐오 감정 이런 게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부추기면서 냉철한 판단을 허리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투명하게 정보도 공개하고 또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나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신뢰를 서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해 보시면요, 5년 전에 메르스 당시에 서울시가 격리시설을 운영할 때도 처음에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이나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공유하면서 철통 그 방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물론 이제 미리 사전에 주민들과 좀 이런 협의나 이런 과정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그렇게 뭐 주변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잘 좀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게 사태가 4월, 5월까지 장기화될 가능성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잠복 기간이 2일에서 7일, 또 길게는 14일까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한 2월 5일이나 이렇게까지가 이제 우리가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까지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게 지역 사회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최소한에 그치도록 우리가 지금 아주 결정적 이 시간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감염병에 있어서 초동 대응은 산불의 작은 불씨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그 불씨 하나 때문에 온 산을 태울 수도 있고, 그 불씨를 잘 잡으면 이게 그 산을 태우는 걸 방지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한에서 이걸 못 잡았기 때문에 세계에 이게 큰 지금 이 우한을 불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네요. 초동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